일단 아까 이분이 설사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일단 비오유기소 소화 효소제만 드시고요. 나머지는 놔두십시오. 먹지 말고 놔뒀다가 소화가 좀 잘 된다 싶을 때 한 개씩 한 개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껍질을 다 까고 드세요. 네, 껍질 다 까고 그 다음에 위염이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분이 위염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식사 후에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식사 후에다 그냥 우선 좀 드세요. 그러면서 조절을 서서히 해야 됩니다. 이 깊이가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는 위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아니, 위산에 의한 위장의 속쓰림을 가지고 있는 소화불량인 건지 아닌지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걸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뭐라고 이게 상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염증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체중은 지금은 체중 빠지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소화만 잘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살 빠지는 것 때문에 영양제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 또, 예, 그 소화 안 되는 몸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고요. 상담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용이 명확하게 지금 이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다선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영상 공유하고 건강 정보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의철님 비타민C 외에 복합 비타민은 안 먹어도 되는지,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복합 비타민 B군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어야 됩니다.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겁니다.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밥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죠.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네,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어요. 다만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은 핵심 기본 파는 그겁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영양이 있고요.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양한 종류를 적정량으로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아미노산도 스탠다드 아미노산을 말씀하시던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건지 누구에게나 좋은 겁니다. 저도 건강한데요. 저도 아침에 타서 먹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나 다 먹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든 꼭 필요한 겁니다. 아미노산이니까요. 우리가 물, 소금, 비타민,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밀크시슬은 간 보호, 간 기능 개선, 이런 종류 때문에 먹는 거고요. 락티움 수면 영양제 다른 데서 봤는데 어떤지, 락티움 수면 영양제는 전 모릅니다. 그거는. 네. 네,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좀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온 칼슘과 나노 칼슘을 각자들마다 흡수율이 좋다고 하던데, 추오볼 칼슘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칼슘이 이온화되어진다. 칼슘이 우리 위장에나 뭐 물에 이온화되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의미로 해서 이 칼슘이 이제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떤 칼슘을 먹어도 대부분 이온화가 되어집니다. 어디서? 위장 속에서. 왜 그러냐면은 위장 속은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이온 칼슘하고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이온화가 잘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노칼슘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노칼슘이든 뭐 할아버지 칼슘이든 뭐든 간에 칼슘 제품은 대부분 위장 속에 들어가면 이온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온 칼슘도 칼슘 이온이 되는 거고요. 나노칼슘도 칼슘 이온이 되는 겁니다. 위장의 위산 때문에요. 그래서 위산 칼슘으로 되어진 놈이 다른 물질하고 킬레이션 되어져서 흡수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킬레이션 되어져서 배위 결합을 해서 그 다시 한번 이온화되어진 칼슘이 다른 거하고 붙어서 흡수가 되어진다. 그래야 흡수가 더 잘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어볼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유청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이 칼슘하고 킬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놈이 이제 장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온화되어지는 놈도 있고요. 안 되어지고 킬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온화되어진 놈은 다른 놈하고 붙어서 킬레이션이 되어져 가지고 또 흡수될 수 있고요. 또 그 유청 칼슘하고 그대로 붙어 있는 놈들은 담즙산이나 이런 것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흡수되어져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지금 흡수율이 좋아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흡수가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칼슘 너무 많이 흡수되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지 못할 몸을 흡수되어져 간 칼슘을 쓰지 못하는 몸이 되어져 있으면 몸 속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칼슘을 마음대로 막 필요하다고 막 먹는 게 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흡수되어진다고 좋은 거냐?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말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가늘어요. 그러면 뼈가 튼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몸에다 칼슘을 자꾸 먹어서 흡수를 시킨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문제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이온화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킬레이션이 되어져야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가지고 제품을 판단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어떻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병철님, 네, 감사합니다. 구자령님, 당뇨에 과일은 일체 끊어야 하지요. 먹는다면 뭘 먹어야 하는지요? 자, 당뇨라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다 끊어야 되느냐? 네,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뇨라고 해서 과일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과일 속에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당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주로
설탕류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당을 높인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는 그 당이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밥은 이만큼 먹는데 과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하고요. 밥은 요만큼 작게 먹고 과일을 요만큼 먹고 하는 게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자, 과일을 먹어야 되면 밥을 끊으면 돼요. 예. 그러면 과일 속에 있는 당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과일도 적정량을 먹고 밥도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밥을 많이 먹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밥은 과일이 아닌가요? 영양분은 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은 적고요. 밥은 이 통이 다 전부 당분이거든요. 그래서 밥량을 지금 먹는 양의 절반으로 줄이고 과일을 먹는 게 훨씬 더 낫죠. 왜요? 과일 속에 여러 영양소들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밥을 줄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적절한 양인데 탄수화물은 전체 탄수화물 양은 내가 식사하는 양의 50% 이상 55% 정도는 차지하도록 먹어야지 탄수화물을 당뇨라고 해서 다 끊으면 췌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위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 몇십만 년 전부터 인간은 당분을 먹고 살아왔고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최적화되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도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당분을 전부 싹 빼고 먹는다, 살아간다? 제가요, 친하게 지내는,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요, 고기밖에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갈 점인가, 네. 쓰러졌어요. 저혈당으로. 원래 당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몸은 말라 있습니다. 네, 당뇨라고 해서 당을 끊는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지고 먹어야 되고요. 단물질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식사 때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단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왜 그러냐? 단 거를 먼저 먹으면 단계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요. 빨리빨리 장에까지 전달이 되어진 뒤에 당이 얘기합니다. 머리한테. 포만감, 중추. 야, 당이 왔으니까 이제 그만 먹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밥을 덜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식후에 과일 먹는다. 이게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밥은 밥대로 딱 먹고 또 과일을 먹어요. 순서를 잘못 먹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순서를 좀 돌려서 네, 과일을 식전에 충분히 먹고 밥을 드셔보세요. 밥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과일 속에 당분이 충분히 있으면 그게 밥이다 생각하고 먹어도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절님,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하게 많이 먹어도 식품의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 뭐, PPL은 아닌데, 뭐, 쓰다 이랬겠네요. 자, 여기에 보면, 1일 3회, 1회 3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일 3회, 네. 자, 이거 9개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9개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6개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먹어야 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9개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타민C 박스, 여기 지금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는데, 비타민C 박스 보세요. 1000mg짜리. 하루에 1개 먹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한 개 먹고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내 몸이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그냥 아예 모릅니다. 한 6개는 먹어야 좀 피곤한 게 줄어든 것 같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박스에 보면요. 하루 한 개가 줍니다. 하루 하나. 근데요. 그 하루 하나는 왜 적어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양이. 그러면 지금 나 몸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먹고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럼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한 개 먹으라고 적혀 있는 걸 5개를 먹었다. 네, 물론 영양제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군 이런 거 B100씩 들어있는 거를 5개를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 개 먹으라고 적혀 있는데 한 2개나 뭐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개 먹어갖고는 아예 효과 모릅니다. 마그네슘 400mg짜리 한 개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물론 2주 정도는 뭐 2개 정도 먹다가 다시 한 개를 먹어도 됩니다. 처음 먹는 분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하루 한 개 먹으라고 적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화효소제가 아침 밥 먹을 때 밥하고 소화효소제가 만나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건데 아침에 밥 먹으면서 소화효소제 먹은 게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하고 이 소화효소제하고 만나가지고 소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소화효소제 한 개만 먹으면 점심 때 먹는 밥도 저녁 때 먹는 밥도 이 소화효소제가 소화를 시켜줄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밥을 3끼를 먹는 것처럼 3끼 골고루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영양제에는 양이 없어요. 적혀있는 양 저것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내 몸에 맞추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먹는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먹는다고 또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효과가 먹었는데 뭐 이게 먹었나 말았나. 그래서 영양제 먹고 효과 못 봤다. 영양제 쓸데없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왜요? 양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요. 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거의 80%이신데 이분들 왜 병이나 있냐? 영양실조입니다. 전부. 무슨 영양실조냐? 소금 영양실조입니다. 비타민 영양실조입니다. 마그네슘 영양실조입니다. 또 단백질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요. 소화효소제를 제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다 영양실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개 먹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적혀 있는 그게 맞는지, 나한테 맞는지는 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약하고 다르죠. 약도 사실은 뭐 천차만별인데 약도 뭐 양 주는 게 그게 진짜 맞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약에 막 그 취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약물에 몸이 시달립니다. 그 시달림이 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요. 약물도 굉장히 심한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양에 있어서. 근데 거의 다 그냥 뭐 한 개 정도로 다 일률적으로 주잖아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영양도 다 일률적일 수가 없다라는
세탁이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8살 손주가 레몬이 맛있다고 해서 얇게 잘라주니 잘 먹던데 왜 그런가요? 혹시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아기가 그걸 잘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맛있어서 잘 먹는 거지 않을까요? 맛있는 이유는 맛있으니까요. 예. 각병희님, 폴리코산을 복용하고 싶은데 용량이 다르던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가성비 좋은 거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선비님, 공복에 먹지 말라는 과일, 키위, 귤, 감, 파인애플, 기타 등등 어느 때 섭취해야 하나요? 공복에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 자, 공복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요? 제가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사과, 체리 자주 섭취합니다. 저녁에는 아몬드, 바나나. 저녁에는 식사 후 아몬드, 바나나, 호두, 키위, 귤, 파인애플, 소금, 식초 혼합해서 섭취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식사 후에 먹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공복이라고 하는 공복에 먹지 말라고 하는 공복이 그냥 과일만 먹고 식사는 안 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건지, 과일을 먹고 나서 식사를 한다는 공복을 얘기하는 건지 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인지하기로는 이제 제가 인지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복에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한 건지, 저는 공복에 먹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과일은 지금 이분이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라면, 당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시면 과일이나 키위나 귤, 감, 파인애플 저거 식사 전에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식전에요. 그래서 식사하기 바로 전에 저걸 다 먹고 그 다음 식사를 하는 게 더 옳다. 왜? 당분이 빨리 들어가서 내 포만감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입맛이 없어서 뭐 밥맛이 없어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생각. 그러면 밥을 조금만 먹는 게 낫겠죠. 많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과일 먹고 배가 찼으니까 굳이 밥을 먹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밥 조금 먹고 과일을 먹는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식사 전에 먹는 거다. 공복에 먹고 그냥 공복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사과, 체리 자주 섭취한다.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사과, 체리 자주 섭취한다. 그거 드시고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저거 먹어야죠. 그래도 먹어야죠. 왜요? 칼로리가 필요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설탕에요. 그 설탕이 이제 프락토스하고 글루코스하고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이 과당이라고 하는 놈이 그 간에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간에 안 좋다 뭐 이런 방송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적정량의 칼로리가 우선입니다. 칼로리가 우선이라는 거죠. 자, 내 몸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칼로리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아침을 제대로 굶어 계속 굶어. 그러면 그 굶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저 과일이라도 공복에 먹는 게 더 좋아요? 먹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먹어주어야 되는 경우인 사람은 먹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먹는 게 맞고요. 그렇게 조절하면 되고, 저녁에는 아까 식전에 일반적인 과일들을 먹고요. 호두나 그 다음에 호두밖에 없네요. 저것만 식후에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식전에 먹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사 후에 저걸 또 먹으면 양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네, 식사는 식사대로 칼로리가 충분할 텐데 또 과일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수기님, 소금은 음식에 섞어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부족하면 물에 타서 먹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용진님, 구내염이 자주 생겨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구내염 예방 소금으로 이를 닦으시고요. 예, 소금으로 양치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금으로 이를 닦으시고 그 다음에 그 구내염이 입에서 나는 건지 위장에서 올라오는 건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 관략근에 이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것 때문에 위장 속에서 분해되고 있는 각종 음식이 굉장히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염을 없앤다? 비오육효소, 소화효소제를 같이 먹고 위염을 없애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이를 닦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비님, 저녁에는 식사 후 아몬드 식후에 드시고요. 바나나, 호두도 식후에 드시고요. 나머지 식전에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미님, 저녁 식후 과일 섭취하지 말고 아몬드, 식초, 소금, 호두 정도는 괜찮을까요? 호두.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식전에 과일 드시면 되고요. 네, 과일을 식전에 드세요. 그걸 좀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전에 먹고 식사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쭉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아직도 질문을 못 하신 분 계십니까? 빨리 올려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설 지내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시고 계시거든. 비타민C를 한 두세 개 정도를 드시고요. 소금을 음식이나 어떤 뭐 과일이나 이런 데 넣어서 또는 소금을 물에 타서 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콜라도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 네, 콜라,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콜라, 소금, 사이다. 사이다가 아니죠. 콜라, 소금, 비타민C. 네, 요렇게 드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선비님, 살찌는 게 목표이시면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소금을 많이 드셔서 혈압을 높이시고요. 지금 혈압이 떨어져 있으실 거잖아요. 혈압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비오유키소 이런 거 열심히 드시고요. 과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살찌는 게 목표이시면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게 더 좋으시겠네요. 왜 그러냐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요. 과일도 식후에 또 드시고요. 그렇게 해야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야 살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도TV님, 비타민C랑 물 자주 마시면 모든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예방에 도움이 되죠. 물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비타민C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100% 예방이 될지 안 될지는 의문스럽죠. 그거는 저걸 먹는다고 모든 게 예방이 되는 게 아니죠. 암이 오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니까요. 네.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지.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효자님, 저는 비오유기소 주문했는데 열심히 먹겠습니다. 비타민C 먹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MSM도 먹고 있습니다. 네, 좋고요.
식후 혈당도 좀 낮게 나오고 소변색이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점점 좀 조금씩 좋아지실 겁니다. 네 설날도 지났고요. 이제 봄이 옵니다. 다들 건강한 몸을 빨리빨리 만드셔서 이 봄이 오면 운동도 열심히 더 하시고 근육도 더 늘려서 더 건강한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